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토요일 밤 여러분들 심심하지 말라고 제가 또 마지막 영상 올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면 2월 마지막 주인데 이제 2월도 다 끝나가고 이제 3월 달이 옵니다. 3월 달. 하여튼 2월 마지막 주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고 3월 달에는 2월 달보다 훨씬 나은 그런 또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지난해 4분기 애플하고 알파벳의 비중을 확대하는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쪽으로 좀 비중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네요. 참 보니까 웃기네요. 보니까 MMA. 일단은 메리츠 증권에 따르니까 지난 17일까지 미국의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25년 4분기 13F 공시가 완료됐고요. 이들이 보유한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 시가총액은 약 51조 달러, 직전 분기는 49조 7천억 달러, 그러니까 좀 증가를 했죠. 기관애들이 포트폴리오에서 M7 내에서도 이 종목별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가장 큰 비중 확대가 이뤄진 종목을 보니까 알파벳, 애플입니다. 알파벳의 C클래스 주식 비중은 25년 3분기 1.68에서 4분기는 2.12로 늘었네요. A클래스 주식도 역시 1.2에서 1.52로 늘었고 애플도 3.65에서 3.86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이는 알파벳의 차세대 AI 모델이 있죠. 제미나이 3.0. 이 3.0 출시와 애플의 아이폰 17 판매 호조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결과로 분석을 합니다. 제미나이 모델은 고객의 API 사용을 통해서 분당 100억 토큰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제미나이 앱의 월간 그 활성 사용자가 7억 5천만 명을 돌파했답니다. 그리고 애플과는 선호하는 클라우드 제공자로 협업 중이고 제미나이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온 애플이 오히려 AI 버블에 대한 피로감을 느낀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안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죠. 반면에 소프트웨어 중심의 AI 경쟁을 주도해온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비중 축소 대상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4.31에서 3.95로, 메타는 1.83에서 1.56으로 각각 감소됐고, 메타는 과도한 자본 지출 비용이 리스크로 부각이 됩니다. 이렇게 메타가 미국 루이지애나 추진 중인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죠. 하이페리온 프로젝트가 총 투자 규모가 270억에서 3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는 지분과 그 부채의 투자를 합한 규모입니다. 엔비디아 역시 차익 실현 성격의 매물이 출회되는데 비중이 줄었고 이 같은 변화는 AI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 변화와 맞물려 있어요. 최근에 AI 스타트업이죠. 엔트로픽이 클로드 코어크, 클로드 오퍼스 4.6 등 AI 그 에이전트 기반 서비스를 공개하다 보니 기존의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이 되죠. 인공지능이 기존 사업을 교란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증시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의 그 클로드 코어크하고 클로드 오퍼스 4.6 그리고 알트루이스트의 헤이즐 등이 연이어서 발표된 이후로 소프트웨어, 부동산, 물류, 금융 서비스 이쪽 업종 등으로 우려가 확장되죠. 빅테크 외에도 AI 산업에서도 투자의 흐름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마이크론, AMD,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레거시 반도체 기업 비중 확대됐지만은 오라클과 서비스 나우, 엠러빈 등 응용 소프트웨어 기업은 수익화 불확실성 우려로 비중이 축소됐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이닉스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SK 하이닉스가 일본의 D램 생산 공장 건설을 검토서를 부인했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니케이에서 SK 하이닉스가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전제로 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 D램 공장 건설 후보지 검토를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를 했는데 다만 후보지 조사는
크게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니케이는 일본 정부와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구상이 실현될지는 현 시점에서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적이 없다, 일본의 진출 계획을 부인했다, 이렇게 니케이에서 전하는 거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4년에 자사 인터뷰에서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데서 생산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일본 진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상호관세가 무용지물이 되자마자 전 세계 모든 국가에다 10% 신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 트럼프 아저씨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관세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포고물이던데, 오는 24일 0시 1분부터 전 세계에 1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 관세 정책이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 새롭게 꺼내든 카드는 무역법 122조, 무역 수지 적자가 심각할 경우는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는데, 1974년 제정 이후로 사상 첫 발동입니다. 트럼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다른 나라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지만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입니다. 참, 우리 트럼프 똘끼가 많습니다. 하여튼 트럼프는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에도 착수했는데, 미국에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한 국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하죠. 무역법 122조에 따른 임시 관세는 7월까지만 가능한 만큼 그 사이에 또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마련한다는 계산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둘 것이라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법종을 동원해서 기존 상호 관세만큼 이 관세를 매긴다는 입장에서 한동안 또 혼란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절대로 이 아저씨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다. 하여튼 큰일입니다. 하여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즘 뭐 ETF도 많은 있어요. 좀 ETF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요즘 뭐 지수 ETF를 많이 하는데, 뭐 코스피도 많이 하고 코스닥 ETF도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연금 계좌에 이럴 때일수록 나스닥 100, S&P 500 이런 ETF를 꾸준하게 모아가는 게 좋아요. 연금 계좌나 IS 계좌, 특히 연금 계좌에 모으세요. 연금 계좌에다 그냥 차곡차곡 쌓아 놓는 겁니다. 요즘 뭐 코스피 코스닥 많이 올라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가곤 했지만, 그래도 미국이다, 그래도 아메리카입니다. 아메리카 좀 많이 조정받고 요즘 비실비실할 때가 딱 최적의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 계좌 꼭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나스닥 100과 S&P 500 ETF 그걸 꼭 모아 가십시오. 회사는 많아요. 뭐 코덱스, 타이거, 뭐 에이스, 키움, 뭐 다양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 거 나스닥 100이나 S&P 500 ETF 항상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가면서 한 10년 후 정도, 한 멀리 20년 후에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수익을 또 보여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토요일 밤 보내시고 내일 새벽에 봬요. 굿나잇.